반갑습니다. 닥터 제임스입니다. 혹시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지키기 위해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외부의 침략이었을까요? 아니면 내부의 반란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칼을 든 군대나 거대한 무력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진정한 왕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는 사실 칼을 든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광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웃음이야말로 권력을 무너뜨리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웃음 앞에서는 그 어떤 엄격한 질서도 잠시 해제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할 영화 왕의 남자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이 영화는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사극으로 단순히 상업적 성공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권력, 인간의 욕망,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예술의 힘을 다룬 깊이 있는 걸작이죠. 영화의 배경은 조선시대 연산군 시대입니다. 연산군은 우리 역사에서 폭군으로 기록된 인물이죠. 하지만 영화는 그의 폭력성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독과 불안정에 주목합니다. 권력은 강했지만 그는 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목소리를 두려워했습니다. 절대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이들이 바로 광대 장생과 공길이었습니다. 떠돌이 광대로 살아가던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풍자를 통해 권력을 비판하는 공연을 합니다. 특히 왕과 권력자를 조롱하는 풍자극은 민중에게는 큰 해방감을 주었지만 광대들에게는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들의 무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궁궐의 어떤 금은 보화보다 찬란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불경죄로 체포된 그들은 왕이 살고 있는 구중궁궐로 끌려가게 되죠. 왕 앞에서 공연을 하게 된 그들에게 주어진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왕을 웃기지 못하면 죽음뿐이었죠.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예술적 영혼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놀랍게도 연산군은 그들의 거침없는 풍자극을 보고 크게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단순히 유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묘한 긴장과 슬픔이 서린 웃음이었죠. 자신의 치부를 들켰을 때 느끼는 당혹감과 해방감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왕이 웃은 이유는 그 풍자 속에 자신과 권력의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의 핵심적인 통찰은 이것입니다. 권력은 비판을 두려워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예술은 그 권력보다 훨씬 오래 살아남는다는 사실이죠. 왕은 칼과 군대를 가졌지만 광대는 이야기와 웃음을 가졌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사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칼의 기록이 아닌 바로 광대들이 남긴 이야기입니다. 영화 속 연산군은 공길에게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공길의 순수함 그리고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태도가 자신의 결핍을 투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길은 왕에게는 일종의 거울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하나를 갖지 못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죠. 왕이라는 자리는 그를 만인의 머리 위에 세웠지만 동시에 그 누구와도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극단의 고독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광대는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죠.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인 장생의 대사는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전하께서는 왕이시지만 결국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 말은 곧 인간선언이었습니다. 영화의 대미를 장식하는 줄타기는 우리네 인생 전체를 상징합니다. 권력과 자유, 삶과 죽음이라는 위태로운 두 세계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장생과 공길은 그 위에서 비로소 자유를 찾습니다. 영화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고 말이죠. 화려하지만 외로운 왕의 삶인가요? 아니면 위태롭지만 자유로운 광대의 삶인가요? 이 질문은 수백 년 전 조선시대가 아닌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향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누군가를 지배하는 힘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아픔을 나누며 함께 웃을 수 있는 관계의 힘입니다. 왕도 광대도 그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길을 잃고 맙니다. 영화가 슬픈 이유는 그 관계의 파괴 때문이죠. 이 작품이 주는 첫 번째 변화는 권력보다 진실이 훨씬 오래 남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권력자는 기록을 통제하려 하지만 진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통해 영원한 생명력을 얻습니다. 칼은 무력하지만 이야기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연산군의 화려한 통치보다 그를 조롱했던 광대들의 몸짓을 더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술의 위대함이며 진실의 힘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가치를 쫓는 삶,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첫 번째 길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웃음과 예술이 사회를 바꾸는 씨앗이 된다는 점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의 풍자가 결국 왕의 마음을 흔들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듯 우리의 작은 진실들이 모여 거대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줍니다. 예술은 정지된 세계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게 합니다. 왕의 남자 속 광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각자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진실된 예술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인간은 결국 관계 안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갑옷을 벗어던지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고독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영화 속 왕은 끝내 그것을 얻지 못해 비극을 맞이했죠.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거창한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오늘 내 곁에서 함께 웃어줄 수 있는 누군가입니다. 이 소박한 진리를 왕의 남자는 가장 화려한 궁궐의 비극을 통해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권력은 역사를 지배하지만 이야기는 인간의 마음을 지배한다. 이 한 문장에 작품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가진 자들을 두려워할지언정 그들을 사랑하거나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감동적인 이야기는 영원히 사랑받죠. 이야기는 시공간을 초월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수백 년 전 조선의 광대들이 던진 질문이 지금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이야기가 가진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지배력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야기의 포로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치열하게 권력을 쫓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누군가의 마음을 지배하는 멋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왕의 남자가 주는 진정한 교훈은 우리의 자리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매일같이 위태로운 외줄 위를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떨어질까 두려워 발밑만 보기도 하죠. 하지만 장생과 공길이 그랬던 것처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함께 웃어주는 동료가 있다면 그 줄타기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닐 것입니다. 영화적으로도 이 작품은 한국 영화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전통 놀이인 남사당패의 공연을 세련된 미장센으로 부활시켰고 특히 색채의 사용을 통해 인물들의 심리를 탁월하게 묘사했죠. 붉은색의 욕망과 푸른색의 슬픔이 교차하는 영상미는 압권입니다. 이러한 시각적 완성도는 주제의 의식을 더욱 견고하게 뒷받침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빌려왔지만 표현 방식은 세련되었고 이는 젊은 세대까지 이 영화에 열광하게 만든 주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온고지신의 정신이 빛난 결과였죠. 1000만 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흥행 성공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보았다는 것은 이 영화가 던진 질문이 우리 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건드렸다는 뜻입니다. 당시 우리가 가졌던 갈증이 무엇이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죠. 우리는 그 어두운 극장 안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마도 억눌린 자아의 해방과 진실된 인간관계에 대한 지독한 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 뜨거운 열기는 지금도 영화라는 매체가 가진 힘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비록 결말은 비극적이었지만 저는 그 안에서 희망을 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순간에도 서로를 놓지 않았던 두 광대의 손은 우리가 세상이라는 험난한 무대 위에서 끝까지 지켜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라는 가치입니다. 그들은 줄 위에서 떨어졌지만 사실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른 것입니다. 비극적인 현실을 뛰어넘어 영원한 자유의 공간으로 비상한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지만 마음만큼은 저들처럼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영화 왕의 남자는 우리에게 인간이란 무엇인가, 권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술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8분간의 분석을 통해 여러분도 각자의 답을 찾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칼을 든 자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나 진실을 노래하고 웃음을 만드는 광대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세상은 비극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만의 소중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이 영화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줄 위에 서 있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권력은 한순간이지만 여러분이 써 내려가는 진실된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왕의 남자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닥터 제임스의 영화 인문학이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